안녕하세요. 김수린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역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처음에 수채화 붓을 어떤 걸 써야 좋은지,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일단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의 붓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샀어요. 닥치는 대로 사서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냐면, 가장 비싼 콜린스키 10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버리고 없는데 10만원짜리 넘는 붓을 사봤고, 또 콜린스키가 5만원대 6만원대도 있더라고요. 그 중간 톤도 좀 사보고, 제일 싼 것은 이게 다이소 붓인데 세 자루에 1,000원짜리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버려도 1,000원이니까 이걸 사다가 어떤 그림인가는 요걸로만 이용을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비싼 다람쥐털 붓보다 얘가 낫어요. 1,000원에 세 자루짜리. 그러니까 얘가 한 350원 되겠죠? 이게 몇만원짜리 이 다람쥐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이벤트로 요거만 세 자루를 딱 들고 그림 그리는 걸 보여드릴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이게 가장 싼 것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그림 스타일을 이미 아시니까, 제 스타일에서는 이 둥근 붓을 가장 많이 쓰는데, 제 손에 딱 달라붙고 저의 그림에 딱 맞는 것은 이 헤랜드 붓이에요. 헤랜드의 7000 시리즈네요. RJ 7000 시리즈인데, 요게 가장 좋긴 좋은데, 요게 8호인데 8호가 거의 한 19,000원대 정도 될 거예요. 19,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성비 쪽으로 따졌을 때 가장 이 헤랜드 붓과 근사하게 탄력감이라던가 그 드로잉 하는 하여튼 요 손에 잡혀가지고 그려지는 느낌, 그런 게 가장 가까운 게 요 루벤스 777 시리즈인데, 제가 지금은 주로 거의 이 루벤스 777 시리즈를 샀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같은 8호예요. 헤랜드하고 루벤스 777 같은 시리즈인데 굵기 비슷하죠. 근데 요건 19,000원 정도고, 요거는 4,000원 후반대 정도 돼요. 그럼 대강 봤을 때 우리가 4배 가격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그림을 얘를 쓰고 따로 쓰면서 가성비를 측정해 보려고, 가격이 4배가 비싸니까 얘의 수명이 루벤스의 4배는 가져야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따질 이유가 있겠냐마는, 저는 사실은 그림이 섬세하기 때문에 붓이 마모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림 몇 장 못 그려요. 이 헤랜드 요 7000 시리즈는 요게 아마 그 청설모 털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완전 자연모다 보니까 이게 마모가 빨라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릴 때 그 드로잉 느낌이라든가 이거는 확실히 낫긴 나요. 요게 낫긴 난데, 그림 한 2장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얘나 느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주 처음 했을 땐 얘가 헤랜드가 나요. 근데 얘도 한 2장 그리고 얘도 한 2장 그리면 둘이 섞어서 내가 이 붓 쓰다 보면 어느 건지 모를 정도로 비슷해져요. 이 루벤스 붓이 4자루 값을 하고 있는 헤랜드가 이 루벤스가 만약에 5장을 그릴 수 있으면 얘는 20장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헤랜드의 수명이, 요거는 이제 그 혼합모가 아니거든요. 완전 그 청설모인데 딱 2배를 쓰더라고요. 얘를 10장 그리면 얘는 20장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성비 쪽으로 따지면 처음에 쓰는 그 드로잉 느낌? 그런 건 이제 얘가 조금 낮긴 한데, 그거 때문에 2배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헤랜드가.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을 해본 이후로
지금은 루벤스 777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왜 그 핸드의 느낌이 비슷하면서 수명이 좀 오래 가냐. 얘는 호남모예요. 루벤스도 777 말고 요 둥근 붓이 시리즈가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네, 번호를. 그것도 제가 사서 써봤어요. 이렇게 어디 있을 텐데. 그걸 사서 써보니까, 그것은 그 호남모가 아니고, 화학모가 아니고, 그 순모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100%인데, 힘이 없어요. 그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돌아오는 느낌이, 탄력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 자루만 사서 쓰고, 이후로는 이제 요 777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싼 다이소 붓, 요게 1,000원의 세 자루예요. 1,000원의 세 자루. 이것도 재밌어요. 써보면 저는 나름대로 이것도 가성비로 따지면 이것도 쓸만하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지금 제가 앞에 모니터에 이렇게 나무 둥지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띄워놨거든요. 여기 그려볼게요. 이렇게 누이면 이제 무조건 두꺼워지는 건 어느 붓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요 쓸만해요. 그 나름 물론 이제 요거는 그냥 화학섬유일 거예요. 당근 1,000원에 3개짜리는 동물털을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요 끝에 요 뾰족한 느낌 있죠. 요 뾰족한 느낌이 요게 마모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모 아닌 것도 그런대로 쓸만하구나. 그런 느낌이 이게 꽤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사는 것도 좋아하고 버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버리는 걸 좋아하는 거는 버리면 또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중독성이죠. 근데 제가 요 붓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가끔 써보면 재밌어요. 요렇게. 그렇게 이제 가는 가지도 요 끝이 뾰족한 게 마모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또 제 그림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실 건데 붓을 잘 안 바꿔요. 그 세피를 안 바꾸고 그냥 8호고 12호고 간에 그냥 붓 끝에 힘을 조절해서 탄력을 조절해서 그냥 붓 안 바꿔버리고 이렇게 가는 가지까지 이렇게 그려버리거든요. 괜찮죠? 예, 요게 이제 다이소 1,000원에 3자루짜리 붓이고. 그래서 제가 둥근 모를 썼으니까 요 헤랜드예요. 헤랜드 한번 써보겠어요. 느낌을 구별하시라고 제가 헤랜드도 요 똑같은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요거 좀 많이 썼어요. 써가지고 좀 마모돼서 뾰족하게는 좀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은 거의 루벤스 77 시리즈를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 좀 오래됐는데 제가 그냥 그 헤랜드 붓의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요거 그냥 놔뒀어요. 저는 이렇게 마모된 붓도 이렇게 세워서 붓을 수직으로 이렇게 갖고 그냥 잔가지를 그냥 써버려요, 저는. 그림에도 성격이 나와요. 저 게을러요. 요렇게 쓰고, 둥근 붓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이 다람쥐 털을 하나 써볼게요. 제가 이 써본 붓 중에 저한테는 가장 안 맞는 게 이 다람쥐 털이었어요. 이제 자세히 보세요. 요 붓도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요게 어디 건가? 이거 오래돼갖고 이게 브랜드가 다 지워져 버렸네요. 요거 한 5만원 돈 줬을 거예요. 한 5만원 돈 줬는데 또 똑같이 가지 그려볼게요. 요 다람쥐 털은 제가 요 붓을 한두 번 썼을 텐데 안 써요. 그 이유가 보시면 이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붓끝이 이제 아직 이렇게 마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살아 있어요. 이렇게 비춰서 보면 굉장히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쓸 때마다 돌아오질 않아요. 얘는 머나먼 그대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저는 차라리 1,000원에 3개짜리 다이소가 다람쥐 털보다 낫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제가 또 붓을 쓰는 요령이라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여기 있는 수채 그 물통을 갈지를 않고 그림을 한 3작품 정도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게으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붓을 잘 안 빨아요. 붓을 잘 안 빨으려면 보시다시피 요거는 초록색 물감을 주로 쓸 때, 요건 붉은 계통을 주로 쓸 때, 그리고 이제 백붓 가볼게요. 물먹음 많은 거, 물먹음 많은 거는 헤랜드 F1000이에요. F1000. 요게 물먹음이 물먹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도화지 큰 거, 화지 큰 거에다가 하늘을 채색한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좋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뭉게 그림을 그린다. 그럼 이게 끝을 아주 기술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그런 거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요것도 그런 거 표현하는데 요 끝을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그러면 하늘 그리는데 아주 유용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화지가 적다. 화지가 이거보다 적다. 그러면은 9200, FCH 9200. 요 시리즈로 하면은 물먹음이 조금 적어서 왜 화지가 적을 때는 아까 같은 이 F1000짜리를 쓰면 안 좋으냐. 물먹음이 너무 많으면 한 군데에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RCG를 써도 그 356g짜리 두꺼운 종이를 쓴다 그래도 물이 번지면서 그림이 깨끗하게 안 나오죠. 그래서 화지가 한 41cm짜리 많이 쓰죠, 아마추어들. 41, 31 정도의 화질을 쓴다. 그럴 때는 하늘 쓸 때, FCH 9200 시리즈. 예, 요게 지금 10호네요, 10호. 요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요거 1000 시리즈는 7호인데, 요 7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물먹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털이 많죠? 저한테는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붓이 이제 요거보다 더 물먹음이 좋은 거. 요거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이거 새 건데, 이게 영국 그 사이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영국에서 제가 직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매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미디움 사이즈고, 요게 스몰 사이즈인데, 제가 스몰을 한번 써봤더니, 딱 봐도 분모가 엄청나죠. 와, 이게요, 내가 요걸로만 한번 실험적으로 그려봤어요. 물먹음이 엄청 나가지고 RCG 356g이 아니면 이거를 못 쓰겠더라고. 너무 이게 물먹음이요, 뭐 끝도 없이 그려요. 이게 그 세워도 굵어요. 분모가 풍성하다 보니까. 백붓으로는 이게 분모가 엄청나고, 요게 이제 미디움 사이즈니까 만약에 이걸 풀어놓으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한 50호 그림을 그릴 때 이걸 백붓으로 써볼까? 그리고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제가 조만간 50호짜리 작품을 쓸 때 요거로 좀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 또 백붓으로 이게 있는데, 요것은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화가에 나가서 선물을 받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다 놔두고 그림 그리기 전에 물붓으로 쓰고 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채색 들어가기 전에 바르는 게 뭐냐고. 그냥 물 발랐거든요. 이걸로 바르는 게 그냥 물이에요. 이 붓 쓰면 그냥 물 바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쓰고 있어요. 둥근 붓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고, 현재 결론적으로 나한테 제일 좋고 가성비가 좋은 붓은 나한테 그 탄력감이라던가나 드로잉 느낌, 또 내 그림 그 컨셉에 좀 잘 맞아주는 게 루벤스 777 시리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납작붓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납작붓 이름 맞나요? 요거 루벤스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그림 그릴 때 쓴다기보다는 요것도 혼합모인데, 혼합모들은 힘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그림 드로잉 할 때 쓴다기보다는, 요게 이렇게 납작붓인데 이렇게 한 5mm 되겠나? 가늘다 보니까
지우개 붓으로 써요.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가지 같은 거 요런 거 이렇게 지워낼 때 있죠. 거의 지우개 붓으로 써요. 이렇게 제가 이 납작붓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요거 납작붓 헤랜드 거예요. 헤랜드 LBK 9220번 건물 같은 거 건물들 채색할 때 사실 우리가 건물 같은 거 그릴 때 보면 가는 붓을 쓰면 건물이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이게 건물이에요. 지금 건물을 이렇게 가는 붓으로 이렇게 라인을 따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따잖아요. 그럼 이게 초보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납작붓을 사용해서 지금 지우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쭉 내려와 주는 게 먼 거리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건물 같은 거 그릴 때는 요 납작붓이 좋더라고요. 고를 땐 요거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남모냐 순수한 동물 털이냐 그런 걸 보는데 요거 헤랜드는 제가 알기로 호남모가 요거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R7500번인데 요거가 화학모라 그러는지 이 마모가 좀 안 되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싸요. 이게 4,000원대인가 4,000원대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섬세한 선을 따볼게요. 괜찮아요. 이것도 붓끝이 그대로 살아있죠. 호남모들은 또 특히나 초보한테는 이 호남모가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붓이 딱딱 돌아오거든요. 복원력이 좋아요. 근데 제가 써본 콜린스키 10만원이 넘었던 거는 제가 그런 붓을 잘못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 완전 프로용 이겠죠. 10만원 넘는 걸 뭐 학생들이 쓰진 않을 거죠. 근데 이렇게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칠을 하고 나면 이렇게 거의 눕지 않았죠. 응? 거의 안 누웠는데 아까 이 다람쥐 털처럼 콜린스키 붓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지 않는 애들은 쓰기가 피곤하더라고요. 요게 4호예요. 4호가 요 4호 가지면은 요 가는 가지까지 다 되거든요. 4호는 거의 그렇게 쓰고 8호는 나무의 밑색도 저는 한꺼번에 막 다 칠을 하지 않잖아요. 색을 좀 구별을 해서 주니까 그럴 때 한 8호 정도 쓰고 중간 채색 들어갈 때 역시 한 중간 호수 6호 정도 쓰고 제가 처음에는 10호, 12호를 많이 썼는데 10호, 12호처럼 두꺼운 붓을 쓰면은 처음에는 붓끝이 살아서 괜찮은데 저같이 섬세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오래 못 쓰겠더라고요. 붓끝이 조금만 마모가 돼도 너무 그 물먹음이 좋으니까 붓이 굵으니까 물먹음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색을 자꾸 덜어내게 돼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덜어내는 수고를 하느니 덜어낼 필요 없는 6호, 8호를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필로 가보겠습니다. 세필. 요거는 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세필 중에 제일 싸요. 관찰하고 또 사용해보고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관찰력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주특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궁금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제 손에 넣고 직접 써보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중국 붓인데 제가 테무에서 시리즈 5,000원에 8자루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1,000원도 안 하죠. 그래서 이게 8자루인가 들었는데 물론 이게 호남모예요. 이것도 100% 화학모는 아니고 호남모로 나왔던데 테무에서 샀어요. 시리즈 차이나인데 시리즈 차이나 무슨 아트라고 써있는데 글씨가 너무 흐리네요. 그 다음 주 이게 테무에서 세트로 8개인가가 들었던데 근데 이게 5,000원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아까 제가 썼던 루벤스
4호 느낌, 요거 4호거든요. 아, 얘는 3호네요. 요게 아까 그 느낌하고 이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빼낼 때 좋더라고요. 얘도 탄력이 좋아서 이 가지 빼낼 땐 탄력이 좋아야 되죠. 붓이 괜찮아요. 근데 요거 이렇게 차라리 작은 거 이제 가지 뽑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요것도 이제 굵기별로 있으니까 요거 같은 붓이거든요. 굵기별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키 큰 애들은, 저는 이상하게 이 키 큰 애들 쓰는 것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비싼 거 사놓고도 안 쓰거든요. 지금 요런 것도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 이럴 때는 좋은데, 이게 길잖아요. 이렇게 붓이 긴 거는 이렇게 채색하는 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리즈를 제가 좀 가는 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요 굵은 거는 붓만 이렇게 굵은 시리즈로 나왔지, 요 굵은 부분을 쓰려면 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붓을 뉘어서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내 호기심 값을 했어요. 그냥 가는 붓은 가지 같은 거 뽑아낼 때 좋은데, 물론 이제 요것도 한 50호 이상 그릴 때는 가지도 굵어지잖아요. 그럴 땐 이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뒀다가 그렇게 쓰려고 생각 중이고, 지금 얘기한 시리즈처럼 딱 그렇게 생긴 붓이죠. 더 길죠. 이게 분모가. 요건 2525 붓인데 3225번 롱브러시 2525. 근데 요 굉장히 상당히 길죠. 분모가. 요런 거를 쓰려면 좀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요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붓이 길면서 탄력이 좋다 보니까 앉아서 막 저처럼 이렇게 후벼 파는 그림에는 잘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캔버스를 이렇게 멀리다 두고 이젤에다가 수직으로 세워놓고, 저는 또 이젤에서도 수평을 잘 쓰지 수직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럴 때 붓을 이렇게 길게도 척척 이렇게 뽑아낼 때는 좋겠어요. 근데 저처럼 가까이서 막 후비는 사람은 또 이거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 이거 원래 중간까지 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연스럽게는 나와요. 이렇게 붓이 지가 저절로, 예, 이렇게 좀 아트쟁이 같은 느낌으로 나오긴 해요. 얘가.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가지 치는 붓이 바로 요건데, 요것은 바바라예요. 바바라인데 요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이게 내가 알기로 자연모가 아닐 거거든요. 스리랑카에서 만들었나 봐요. 시리즈 20R이네요. 시리즈 20R. 근데 이게 제가 산 지가 오래돼 갖고 가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알기로 한 2-3천원 주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주로 이걸 써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게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 이거를 제가 한 2년은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도 괜찮아요. 이게 조금 굵게 쳐도 괜찮고 가늘게 쳐도 괜찮고. 바바라예요. 바바라. 굉장히 오래가요. 아주 가성비 좋아요. 바바라 20라운드에 20R 시리즈 20R 바바라. 저는 제가 주로 가지치는 붓이 바로 요거예요. 바바라. 요거. 이제 특이한 붓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미친 붓을 비롯해서 특이한 붓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호기심, 제가 이게 또 누가 쓰고 있으면 또 궁금해갖고 또 헐렁 사진을 찍어다가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이제 2525 1825번인데 2525 맞아요. 25mm라고 써있어요. 25mm 2525 1825번인데, 요것이 아까 헤랜드 물 먹으면 좋은 거, 헤랜드 1000 시리즈랑 붓이 느낌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역시 야외용으로 개발이 된 거는 역시 야외에서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호기심 많아서 이거를 구해서
스튜디오에서 써보니까, 실내에서 작업할 때 써보니까, 붓을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는 게 익숙지 않죠. 다른 거는 붓자루가 긴데 이렇게 붓이 짧으니까, 일단 손에 잡히는 느낌 같은 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또 이렇게 물 먹으면 좋은 붓을 갖다가 가까이서 막 이렇게 또 후벼 팔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쓸모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외 스케치 나갈 때는 일단 붓 자루가 짧으니까 가볍겠죠? 제가 야외에 나갈 때 얘를 가지고 나가긴 해요. 그래서 야외에 나갔을 때도 저는 거의 이 붓을 하늘을 하늘을 섬세하게 그릴 때 말고 대강 그릴 때는 쓰고, 섬세하게 그릴 때 이거 안 쓰고 그냥 물붓으로 써요. 화지에다 물 묻힐 때 그냥 쓰는 정도로 쓰고 있고. 그럼 이제 요 특이한 붓들로 가볼게요. 일단 요 놈이 굉장히 황당하게 생겼어요. 무슨 이렇게 만져보면요, 아주 힘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 헤랜드 P4300 시리즈네요. 근데 저는 이 붓을 용도를 무엇으로 쓰려고 샀냐면, 숲이 막 이렇게 있으면 풀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풀 같은 거. 근데 이게 물먹음이 좀 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풀에 유용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물 묻은 그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빨아야 돼요. 꼭 짤 정도로 물을 짜야 돼요. 자풀을 그리려면.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상태까지 휴지에다가 닦아낸 다음에 이렇게 자풀, 그럴듯하죠. 꽉 짜내고, 이렇게 갈라지듯이. 역시 물 없이. 지금 제가 젖은 채로 그려서 그러는데, 마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저는 잘 안 쓰지만 이게 유용하게 쓸만해요. 이게 저는 습관이, 내가 직접 훈련 차원에서 드로잉을 내 손에 익히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 기능성 붓은 잘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웬만큼 드로잉이 되니까 이제는 좀 쓰려고 그래요. 근데 완전 초반 이렇게 안 쓰고 세필로 이렇게 그려보는 게 공부에는 그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화지도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저는 화지도 280g짜리 굉장히 싸구려를 1년 이상 썼었어요.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좋은 종이에 그려야 되겠다고 종이를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했는데, 붓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기능 있는 붓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세필로 이렇게 다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풀 같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구나 했을 때 이런 붓을 쓰면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저는 그걸 더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썼던 붓이랑 비슷한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헤랜드고 요거는 2525예요. 그 헤랜드는 이게 16번이고 2525는 이게 1번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해요. 호수만 틀리고. 이 탄력도 비슷해요. 그려보면 거의 똑같아요, 붓이. 저는 역시 이 붓도 잘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노송 같은 거 이렇게 나무 결 있잖아요. 나무 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요거 이렇게 갈라지게 해갖고, 지금 물이 많네요. 또 물을 많이 닦아줘야 돼요. 이 종이가 아르시 황목이다 보니까 물감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노성을 그린다고 할 때 이 붓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겠죠. 근데 또 용도는 이게 그런 용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역시 저는 이 붓을 잘 안 씁니다. 웬만하면 그려요, 세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펜붓. 요것도 요거는 루벤스네요. 요건 루벤스고 요건 헤랜드일 거예요.
맞네요. 헤랜드고 요거는 루벤스인데 제가 요 붓은 좀 칼을 댔어요. 가위. 요렇게 균일하게 생긴 걸 제가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균일하니까 제가 이 균일한 이 붓을 써볼게요. 요 균일하니까 똑같이 균일하게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제가 요것을 이렇게 숯을 쳐냈더니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요. 일자로 쭉 된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도 요즘에는 이제 좀 터는 것도 해요. 이제 제가 그리는 이렇게 터는 것도 이게 지금 들락날락 하죠. 이게 내가 잘라내 갖고.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게 똑같은 양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게 좀 자연스러워서 제가 털을 때 저거 많이 쓰고, 저는 뭐 거의 털진 않지만 또 털을 때는 아주 한 페이지를 다 털을 때도 있어요. 요거 털어볼게요. 아이고 너무 많다. 아까보다는 좀 균일해요. 털어지는 게, 그죠? 균일해요. 아까보다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붓을 잘라갖고 그렇게 쓰고 있고, 또 하나 아주 요 놈은 잘 쓰면 제 그림 속에서도 요 붓으로 쓴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요 붓을 야외 스케치 나가가지고 소나무를 요걸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야 진짜 솔잎 같다 그러면서 세상에 요 시간에 어떻게 그 사이에 이만한 솔질을 했냐고. 근데 저는 이걸로 한 번에 벅벅 긁었지 솔질을 하나하나 그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 빛이 사람 눈을 속이네 싶더라고요. 요 붓 써볼게요. 잘 쓰면 괜찮아요. 제가 요 붓을 더 작은 걸 하나 좀 사볼까 싶은데 제 그림에는 좀 많이 둔탁해서 요거보다 좀 요게 지금 16번이거든요. 16호인데 10호 정도 하나 사볼까 싶어요. 제가 여기다 얹어볼게요. 소나무 같은가 보세요. 훨씬 쉽죠? 이 둥근 붓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요 붓 쓸만해요. 소나무 같은 거. 요 붓은 제가 가끔 써요. 뭐 자주는 아니고 가끔 써요. 요 붓도 역시 그 잔디 같은데 짧게 난 거 같은 거 괜찮아요. 이렇게 잔디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소나무 쓸만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 붓도 다 보여드렸고, 싸구려 시리즈 보여드렸고, 그러면 제가 맺을게요. 제가 잘 쓰고 있는 붓 루벤스 777 시리즈 4호, 6호, 8호를 위주로 씁니다. 요거는 헤랜드 8호고요. 4호. 요렇게 거의 제가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거의 요걸 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그릴 때 하늘 넓은 데는 요걸로 밑색을 칠하면서 둥글게 또 뭉게구름 같은 거 할 때는 이 붓을 옆에다가 칠을 해놓고 잽싸게 마무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얼룩이 져버리니까 굉장히 잽싸게 그려야 돼요. 요 한 붓으로 해도 굉장히 빨라야 돼요. 주로 쓰는 게 요것이고, 제가 세필로 가장 사랑스럽게 쓰고 있는 거는 바바라 20R 시리즈. 이게 마모가 없이 끝모음 괜찮고 탄력감 좋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고, 제가 제일 안 좋아라 생각하는 게 다람쥐 붓. 다람쥐 붓이 복원력이 없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멀리 간 그대예요. 이제 이 정도면 오늘 붓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